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화학 화학연락학과 반응극도론 8강 승물질의 물리적 변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8강 승물질의 물리적 변화에서 세 번째 절인 상경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에른페스트에 의한 상전이의 분류를 다루겠습니다. 상경계선의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상경계선은 두 상이 평형 상태일 때 평형을 유지하는 선들이 상경계선이고, 두 상에서 압력, 온도, 화학 포텐셜이 서로 일치하는 그 지점들이 상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화학 포텐셜이 서로 일치하면 두 상이 서로 평형을 유지하니까 뮤 알파 PT하고 뮤 베타 PT가 서로 그 값이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두 상이 서로 존재하는 그 경계선들의 표시한 선들을 공존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존곡선은 두 상이 공존하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도시한 선이 되겠어요. 그리고 상평형 그림에서 보면 두 상 간의 경계선이 바로 공존곡선이죠. 그러므로 두 화학 포텐셜 뮤 알파하고 뮤 베타를 서로 일치하게 유지하면서 압력 P와 온도 T를 동시에 변화시키면 이 뮤 알파 베타가 서로 같게 유지가 되니까 그 온도와 T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그 점들은 두 상이 계속 공존할 수 있겠죠. 이 공존곡선의 공존적 곡선이 구해지는 식을 나타내는 것이 클라페이롱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압력과 온도를 상경계선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즉 두 상의 화학 포텐셜이 항상 일치되면서 이동을 할 테고, 그 점들은 그 두 화학 포텐셜이 일치하면서 미세하게 이동하면 d 뮤 알파하고 d 뮤 베타가 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연력학 기본식 4에서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니까 이 d뮤라는 것은 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니까 d뮤는 마이너스 smdt 플러스 vmdp가 되겠죠. 그러므로 알파상에 대한 d뮤는 마이너스 sm 알파 dt 플러스 vm 알파 dp가 될 테고, 베타상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sm 베타 dt 플러스 vm 베타 dp가 되겠죠. 이것을 dp와 dt에 대해서 dt는 dt끼리 모으고 dp는 dp끼리 모으면 이렇게 한쪽 편으로 모으는 것을 변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dp와 dt에 대해서 변수를 분리하면 좌변에는 dt들만 모으고 우변에는 dp들만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sm 베타 dt를 좌변으로 넘기고 vm 알파 dp를 우변으로 넘기면 좌변은 sm 베타 마이너스 sm 알파 dt가 될 테고 우변은 vm 베타 마이너스 vm dp가 되겠죠. 이것을 다시 dp 나누기 dp dt에 대해서 정리하면, 즉 이 dt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것들을 왼쪽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dp dt는 분자는 sm 베타 마이너스 sm 알파, 그리고 분모는 vm 베타 마이너스 vm 알파가 되겠어요. 이거 베타와 알파의 차이고 이것도 베타와 알파의 차이니까 그것은 간략하게 쓰면 분자는 델타 SM, 델타 TRS SM이 될 테고, 분모는 델타 TRS VM이 되겠죠. 이렇게 DP, DT는 델타 SM, 델타
VM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클라페이롱식입니다. 즉 상경계선에서 미수하게 DP와 DT를 변화시키는 그 선들은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 클라페이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페이롱식은 압력과 온도 상평형 그림에서 상경계선의 임의점들에서의 dP, dt, 즉 경계선의 기울기, 압력과 온도에 관한 기울기를 계산하는 식이 되겠죠. 델타 TRS SM하고 델타 TRS VM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클라페이롱식을 활용하면 상평형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끓는 점과 어는 점 등 상전이 온도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 클라페이롱식을 이용하면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클라페이롱식을 구체적으로 각 상경계선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고체, 액체 상경계선은 이 고체, 액체 상경계선이 바로 용융온도가 되겠죠. 지금 용융온도 T에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점, 그게 바로 멜팅 포인트가 되니까 용융온도 T에서 용융온도의 몰 엔탈피 변화는 델타 퓨전 HM이었어요. 그러므로 델타 S는 T분의 델타 HM이 된다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델타 퓨전 SM은 T분의 델타 퓨전 HM이니까 그거를 클라페이롱식에다 적용하면 dP, dT는 위에 델타 S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T분의 델타 H가 되겠죠. 이게 고체, 액체 경계선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퓨전 VM은 용융 과정에서 수선되는 몰 부피의 변화이고, 그 다음에 고체, 액체 상경계선의 기울기는 그 성질이 어떠냐면, 이 델타 퓨전 VM은 고체와 액체가 변화하는 그 지점에서는 그 값이 아주 작게,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는 부피 변화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작은 플러스의 양의 값을 갖죠. 물론 H2O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H2O만 예외이고, 그 다음에 델타 H 퓨전 값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는 우리가 가열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델타 H, SM은 플러스 양의 값을 갖는데 이 경우도 헬륨 3의 경우는 예외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분자가 아주 작은 양의 값을 가지니까 분모값이 델타 H 값은 델타 V 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dP, dT는 큰 값을 가져서 가파른 양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죠. 우리 앞에 상평형 그림에서 봤다시피 고체와 액체 사이의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물의 경우만 제외하고 아주 기울기가 급한 그런 가파른 그런 양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상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온도 T와 보다 사용할 수 있게 PVT로 나타내는 근사식을 찾아보면 델타 H 퓨전하고 델타 V 퓨전을 상수로 놓고 이때 이 값들은 거의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로 놓고 dP, dT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인테그랄 P 스타에서 P까지, 여기서 스타는 순수할 때를 얘기하고 P 스타에서 P까지 dP, dT는 인테그랄 T 스타분의 T까지 T 델타 V분의 델타 H가 되고, 이 식을 접근을 하면 인테그랄 P 스타에서 P까지 dP는 요
델타 V하고 델타 H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어내면 인테그랄 T 스타에서 T까지 T분의 1 DT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각각 적분을 하면 좌변은 P-P 스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상수 빼어내고 T분의 1을 적분하면 ln T 스타분의 T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P에 대해서, 나중 압력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는 P 스타 플러스, 그리고 P 스타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P 스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온도 차이가 별로 없다면, 지금 상변화점에서 부터 아주 작은 온도인 경우에는, 즉 T가 T 스타와 거의 같다면 ln T 스타분의 T는 이렇게 급수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즉 ln 1 플러스 T 스타분의 T 마이너스 T 스타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T 스타분의 T 마이너스 T 스타가 되죠. 그러므로 P는 여기다가 ln T 스타분의 T에 T 스타분의 T 마이너스 T 스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압력 P는 P 스타 플러스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이거 들어가니까 여기는 T 마이너스 T 스타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압력을 이와같이 압력과 온도, 부피 이런 연력학 기본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근사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식을 사용해서 압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8.3을 보겠습니다. 이 8.3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어느 점이 변화를 측정한 값을 가지고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의 경우에 몰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클라페어 공식을 이용해서 역으로 용융 엔탈피하고 용융 엔트로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고체 액체 평형계에서 클라페어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고체 액체 평형계에서 평형계에 대한 클라페어 공식은 압력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얻어졌죠. P는 P 스타 플러스 델타 Vm분의 델타 Hm ln T 스타분의 T였어요.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P-P 스타는 100-1바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델타 Vm은 주어진 값을 갖다 쓰면 이와 같이 되고, 그러면 델타 HM이 남을 테고, ln T 스타분의 T는 350.65분의 351.25가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99 곱하기 12 파스칼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계산하면 델타 HM 곱하기 712.35 메타 마이너스 3승 몰이 됩니다. 그러므로 델타 퓨전 HM은 이거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13.90 kJ 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델타 S는 T분의 델타 H니까 델타 퓨전 SM은 TF분의 델타 퓨전 HM이니까 몰 용융 엔트로피 델타 퓨전 SM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TF 나중 온도 350.25K, 그 다음에 여기 델타 H 퓨전 13.90kJ이니까 13,900줄 몰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 계산하면 39.63줄 K-1 몰 마이너스 1이 얻어지겠습니다. 액체, 기체, 상경계선은 또 마찬가지로 액체, 기체, 상경계선에 대한 클라페어 공식은 여기에 베이퍼리제이션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베이퍼리제이션 SM은 온도는 보일링 포인트 TB가 될 테고, H는 베이퍼리제이션에서 델타 베이퍼리제이션 HM이 되니까 TPDT는 여기 아까와 달리 요거 퓨전 대신에 베이퍼리제이션만 넣으면 되겠어요. 이게 액체, 기체, 경계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H는 마찬가지로
액체에서 기체로 가니까 그때 가열을 해줘야 되죠. 그러므로 양의 값을 갖게 되고, 반면에 델타 베이퍼리즘 VM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니까 굉장히 큰 값이 되죠. 부피 팽창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큰 양의 값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액체 기체 상경계선의 기울기 dp dt는 요거 플러스 값이고 요거 플러스 값이니까 역시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VM 값이 상당히 큰 값이기 때문에 고체 액체 경계선에 비해서는 완만한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플러스지만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되겠어요. 예제 8.4를 보겠습니다. 100도씨 1기압에서 1kPa당 물의 끓는 점 변화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번에는 끓는 점이 얼마나, 델타 T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면서 구하는 것이죠. 100도씨 1기압에서 물의 델타 H 베이퍼리션은 40.19kJ 몰-1이고, 액체 몰 부피는 1.9 곱하기 10-5승 메타 상승 몰-1이고, 기체의 몰 부피는 3029.9 곱하기 10-5승 메타 상승 몰-1인 경우. 액체 기체 상전이점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상전이점 dt, dp를 구하는 문제이고, 그러면 8.11식을 dt, dp에 대해서 정리하면 dt, dp는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서 분모의 델타 h가 분자의 t 델타 v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0.2768 k kP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디우스-클라페어 형식. 클라우디우스-클라페어 형식은 VM 기체의 몰 부피가 액체의 몰 부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델타 V는 부피 변화량은 그냥 기체 부피를 넣어서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기체가 이상적으로 거동한다면, 즉 이상기체라면 VM 기체는 P분의 RT가 되니까 dP, dT는 델타 H P 대신에 VM을 그냥 집어넣으면 VM은 P분의 RT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요거 P가 분모로 올라가면 P 델타 H RT 자승이 되겠죠. 이거를 클라우디우스 클라페어 형식이라고 합니다. 즉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dP, dT는 기체가 이상적으로 거동한다면, 즉 낮은 기압이라는 압력이 낮은 기압일 경우에는 우리는 RT 자승분의 P 델타 H에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클라우디우스 클라페어 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P와 T의 함수를 여기서 변수 분리를 하면, 그 변수 분리한다는 것은 P는 P끼리, T는 T끼리 모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 P를 좌변으로 넘기면 P분의 dP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dT를 우변으로 넘기면 RT 자승분의 델타 H dT가 되겠죠. 그래서 P 스타가 P와 가깝고 T 스타가 T와 가까울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에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P 스타 P, 인테그랄 T 스타 T 하면 되고, 그러면 요거는 좌변은 ln B 스타분의 P가 될 테고, T 자승분의 1을 적분하면 T분의 마이너스 T 스타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좌변에서 ln을 제거하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익스포넨셜 함수가 될 테고, 그래서 좌변에서 ln을 제거하고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즉 ln을 제거하면 P분의 P 스타가 남는데, 이거 P를 왼쪽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P는 P 스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이거가 되겠죠. 그러므로 P는 P 스타 2의 마이너스 이거 전체를 감마라고 나타냅시다. 복잡하니까. 그러면 감마는 이게 될 테고, 그러면 P는 P 스타 2의 마이너스 감마승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이 압력 P는 초기 압력 P 스타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한 이런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익스포넨셜 함수로서 이와 같은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적인 그러한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고체, 액체, 상경계선은 고체, 기체, 상경계선의 경우에는 액체, 기체, 경계선을 구하는 식 앞의 식에다가 여기서 앞의 식에서는 베이퍼레이션 HM을 썼는데 이 대신에 델타 SUV 승화 서블리미에이션 HM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돼요. 이때 승화 델타 H는 승화라는 것은 퓨전 더하기 베이퍼레이션이니까 델타 서블리미에이션 HM 값이 델타 베이퍼레이션 HM 값보다 크게 되겠죠. 당연히 크게 되겠죠. 이 값이 퓨전 값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되니까. 그러므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승화 곡선은 증발 곡선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를 나타내는 이러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상전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상의 종류도 배웠습니다. 이 상전이에 대해서 전이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 사람이 에른페스인데, 에른페스는 상전이 형태를 그 성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어요. 상전이는 첫 번째 상전이 우리 종류들을 보면 용융이 있고 증발이 있고 승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H2O의 경우에도 봤다시피 H2O는 고체가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런 고체 간의 상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체와 초전도체 간의 상전이 그 다음에 우리 헬륨에서 봤다시피 유체, 초유체 간의 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이 등이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에른페스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에른페스트는 화학 포텐셜들 연력합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가 1차 상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 상전이는 화학 포텐셜의 온도에 대한 1차 도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전이들을 1차 상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학 포텐셜 뮤를 온도에 대해서 도시했을 때 이와 같이 불연속이 되는 데는 나타나는 그러한 전이를 1차 상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용융, 증발, 승화 이와 같은 상전이가 1차 상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엔탈피 변화와 여기에서는 이러한 화학 포텐셜을 온도에 의해서 1차로 미분하면 엔탈피 변화, 델타 H 변화하고 거기 부피 변화가 있겠죠. 즉 우리가 클라페 형식에서 봤다시피 클라페 형식의 dP, dT는 TVm분의 델타 H니까 그 변화는 엔탈피 변화도 있고 부피 변화도 수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1차 상전입니다. 1차 상전이라는 것은 1차 도함수, 화학 포텐셜에 대한 온도에 대한 1차 도함수가 불연속적인 것인데 그것은 엔탈피 변화와 부피 변화가 수반되는 용융, 증발, 승화 같은 상전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온도 변화와 압력 변화에 따른 두 상간의 화학 포텐셜 차이를 추가적으로 보면 즉 dP, dT의 차이는 베타의 온도가 일정할 때 먼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따른 화학 포텐셜의 변화, 베타상의 화학 포텐셜의 변화와 알파상의 화학 포텐셜의 변화를 빼면 그 차이는 VM 베타에서 VM 알파를 뺀 것 같고 우리 이미 알다시피 이것은 V가 되고 이건 역시 V가 되니까 그러므로 VM 베타에서 VM 알파를 뺀 것이 되고 이것은 델타 트랜지션 V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포텐셜의 변화는
그게 엔트로피였죠. 마이너스 S였으니까 베타에 대한 화학 포텐셜에서 알파상에 대한 화학 포텐셜을 빼면 그거는 마이너스 SM 베타에서 마이너스 SM 알파라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델타 SM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차 상전이는 부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델타 H, TS가 T가 되니까 앞에서 봤다시피 1차 상전위에서는 이 델타 H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피, 엔탈피, 엔트로피 이것들은 그러면 온도에 대해서 도시하면 전이점 텐션 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점에서는 이때 CP는 마이너스 델타 H DT와 같고, 그래서 따라서 온도가 0에 가까워지면 추가적으로 CP는 무한대로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도시하면 부피는 전이점의 온도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 불연속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엔탈피도 전이점에서 불연속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도 전이점에서 불연속점이 나타나고, 그리고 CP는 무한대로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상전이점에서 부피 변화를 봤을 때 이러한 불연속이 나타나면 1차 상전이, 또 엔탈피도 불연속점이 나타나면 1차 상전이, 불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1차 상전이, 엔트로피도 불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1차 상전이고, CP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도 1차 상전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상전이는 화학 포텐셜의 1차 도함수, 온도에 대한 1차 도함수는 연속적인데 2차 도함수를 구하면 불연속선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전이를 2차 상전이라고 에렌페스트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화학 포텐셜 뮤의 기울기가 상전이를 전후해서 연속적인데, 이와 같이 어떤 상전이를 봤더니 그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에서 화학 포텐셜은 연속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 2차 도함수를 구했더니 부피, 엔탈피, 엔트로피가 2차 도함수에서 불연속, 1차 전이점을 전후해서 부피, 엔탈피, 엔트로피는 불연속이 아니라 이 CP가 불연속이지만 무한대가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2차 상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피의 경우 2차 도함수가 상전이점에서 이와 같이 변화는 있지만 변곡선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연속적이고, 이거 HM도 엔탈피도 연속적이고 엔트로피도 연속적이긴 한데 CP가 불연속이 나타나는 그러한 전위를 2차 상전이라 한다. 2차 상전위는 이와 같이 부피, 엔탈피, 엔트로피가 상전이점 전후에서 연속적이긴 하나 CP가 연용량이 불연속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전위를 2차 상전이라 한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도체, 초전도체 전위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헬륨의 경우에서 봤는데, 헬륨의 경우에 액체 1과 액체 2가 서로 변화하는 그런 것을 람다 전위라고 했었죠. 람다 전위는 이 경우도 1차 상전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2차 상전위도 아니야.
그런데 전이 온도에서 연용량이 1차 상전이는 아닌데 연용량 CP가 무한대가 되는 그러한 경우를 람다전이라고 합니다. 람다전이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전이선의 모양이 실험 문자 람다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람다전이라고 불렀죠. 헬륨 연용량의 람다 곡선을 보면 이와 같이 람다와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의 유체, 초유체, 즉 헬륨 액체 1과 헬륨 액체 2가 초유체였죠. 이렇게 헬륨의 유체, 초유체 전이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합금의 경우에 질소, 무질소 전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내용들을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상경계선은 두 상, 이때 두 상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이 두 상이 평형 상태를 이루는 그런 조건들을 나타내는 것이 상경계선이고, 이 평형 상경계선에서는 뮤 알파 PT하고 뮤 베타 PT가 서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뮤 알파, 뮤 베타가 이퀄 상태를 유지하는 압력과 온도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경계선을 다른 말로는 공존곡선, 두 상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공존곡선이라고 부르고, 또 두 상이 공존하는 압력과 온도 조건들을 쭉 따라가면서 도시한 선이 공존곡선이고, 이것은 두 상의 경계선이죠. 그리고 이 공존곡선, 그 경계선을 구하게 해주는 식이 클라페이론식이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 미소 변화들은 델타 Vn분의 델타 Sm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고체 액체의 경우의 상경계선은 dP, dt는 델타 S분의 델타 V니까 델타 S가 T분의 델타 H니까 T 델타 V의 델타 H로 나타내지고, 이때 이 델타 V와 델타 H를 퓨전 값들을 넣으면 그게 고체 액체 상경계선의 기울기가 될 테고, 그리고 그때 압력은 B 스타 플러스 T 델타 V 델타 H T 마이너스 T 스타가 된다. 그리고 액체 기체 상경계선의 경우는 아까 고체 액체 경계선에서의 퓨전 값 대신에 베이퍼레이션 값을 넣으면 되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해서 구해지면 그건 액체 기체 경계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리고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오 형식은 보다 온도와 압력과 온도로 나타내준 분사적인 식이고, 그러면 dP, dt는 RT 자선분의 P 델타 H에서 구해지고, 그러면 P는 P 스타 2의 마이너스 카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잡하니까 대신해서 나타낸 것이고,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기울기는 익스포넨셜이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고체 기체 상경계선은 액체 기체 경계선을 구하는 식에 이번에는 베이퍼레이션을 대신해서 고체 기체의 경우는 서블리미에이션이니까 베이퍼레이션 값 대신에 서블리미에이션 값을 사용하면 얻어지고, 이때 이 값이 이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비슷한 익스포넨셜이 상승하는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지만, 이 경우가 고체 기체, 즉 승화의 상경계선이 보다 더 가파른 그런 값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전이를 에른테스트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했고, 이 상전이는 화학 포텐셜 등 연료학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했는데, 1차 도함수가 불연속이 나타나는 그러한 전이는 1차 상전이, 그래서 1차 도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전이가 1차 상전이고, 이거는 용융, 증발, 승화 등이 여기에 속하고, 2차 상전이는 화학 포텐셜의 온도에 대한 1차 도함수는 연속적이지만 2차 도함수가 불연속인 상전이가 2차 상전이고,
그래서 이때 화학 포텐셜 뮤의 기울기가 상전이 전위에서 연속적이긴 하지만 2차 도함수는 불연속이 되는 그런 상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CP 값이 불연속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 경우는 전도체, 초전도체 전위가 여기에 속하고, 람다 전위는 1차와 2차 상전위, 1차 상전위는 아니지만 열용량 CP가 무한대가 되는 1차 상전위가 아니니까 2차 상전위가 된다면 CP가 불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나머지는 1차 상전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지만 CP가 무한대가 되는, CP가 1차 상전위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위가 람다 전위이고,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헬륨의 유체, 초유체 전위하고 합금의 질소, 무질소 전위가 이런 람다선 모양의 그런 전위를 나타낸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강 순물질의 물적 변화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